안녕하세요, 랑파입니다. 최근에 영상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본에 온 지 1년 6개월 만에 드디어 한국에 처음으로 귀국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제일 빠른 아침 비행기로 예약을 했는데도 벌써 추후 국제공항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보안 검색까지 무사히 끝내고 출국장에 들어왔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제 여권이 읽히지가 않아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취업비자 전용 게이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취업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출국하기 전에 취업비자 있는 거를 직원한테 먼저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한항공은 처음 타봤는데 기내식이 나오길래 잠깐 먹고 멍 때리니까 벌써 도착하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면 지금 가고 있는 곳이 현대모터스리역 고양점인데요. 한국에 하남, 강남, 고양 이렇게 세 곳 있는데 고양이 제일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티켓은 인당 10,000원인가 15,000원 정도 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이 많아서 한번 다 구경을 해보고 있는데, 진짜 오랜만에 한국에 있는 차량들을 보니까 확실히 일본 차량들보다 한국 차량이 사이즈가 확실히 컸습니다. 트렁크가 이렇게 자동식으로 열리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전시장 또한 현대 전용이라서 그런지 되게 화려하게 지어놓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크고 단단한 SUV형 차량을 되게 선호하는 편인데, 지금 앞에 있는 산타페 FE 모델이 제 취향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실내 인테리어 또한 흰색으로 맞춰놓은 게 되게 디자인 면에서도 완성도가 높더라고요. 기본적으로 6인승에 트렁크 또한 되게 넓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되게 좋았습니다. 다음은 XRT 컨셉트 차량인데요. 외관으로 보면 방금 산타페 FE 모델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실물로 봤을 때는 무광이 더 이쁘게 다가왔습니다. 세단 종류 차량들도 많이 있었지만 디자인 면만 놓고 본다면 앞에 있는 아이오닉 5 모델이 굉장히 이뻤습니다. 이거는 손잡이부터 특이하게 되어 있었고, 안에 들어가서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 가장 먼저 핸들 그립감이 마음에 들었고, 그 뒤로 보이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세트로 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토요타 차량만 항상 렌트해서 타다가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고급 차량에 타보니까 반대로 옵션들이 너무 다양해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다음으로 하이엔드급인 제네시스 G90 모델을 볼 수 있었는데요. 확실히 무광 도색이 굉장히 이뻤고, SUV 모델 중에 GV80 모델도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앞에서 자꾸 디자인만 언급하는 이유는 제가 차량에 대해서 스펙까지 구체적으로 알진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디자인에서 와닿는 첫인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금 봤던 제네시스 G90 모델이 자리가 낮길래 얼른 가서 한번 타봤는데, 승차감 면에 있어서는 지면과 상당히 가깝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요. 아이오닉 5 쪽이 조금 더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확실히 사진으로 보는 거랑 직접 타보는 거랑 느낌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현대차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직접 오셔서 한번 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원분의 안내에 따라 조금 더 섬세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자동차의 주재료인 철광석 원석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성분이 바로 철 성분입니다. 철을 함유하고 있다고 해서 철광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철광석들의 가운데 다음은 강철 합판을 프레서로 눌러서 자동차의 본넷을 찍어내는 과정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반대로 차량 모델별로 이렇게 틀이 다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 공장 규모는 제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을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츠들을 하나둘씩 용접하고 있는 과정을 눈앞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 작은 기계가 자동차 용접의 90%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지금 보고 있는 건 도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액체로 된 용액에 이 프레임 통째로 담가서 도색을 하는데, 현대에서는 스프레이 기계를 이용해서 도색을 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우연히 기회가 찾아와서 조립하는 버튼을 직접 눌러봤는데요.
시트를 조립하는 과정 또한 오차 범위 이내에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에 맞게 설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자동차 업계에서 로봇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동차 앞유리를 부착하는 과정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파트는 사람이 담당할 줄 알았는데 로봇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다음은 안내에 따라 풍선이 가득한 공간에 들어왔는데요. 벌써 예상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거는 에어백입니다. 앞에 직원분께서 에어백의 위치를 친절히 설명해 주셨는데 에어백은 각 차량의 양쪽 창문과 그리고 숨겨진 두 개의 에어백은 핸들과 조수석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고 발생 시 핸들과 조수석에 있는 에어백은 일회성이며 그 팽창하는 속도는 눈을 깜빡이는 속도인 0.03초인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 안전에 관련한 크게 두 가지 테스트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위험 감지 센서에 관련한 내용이고 남은 하나는 추돌 테스트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영상이지만 한번 재밌게 보고 가실게요. 지금 앞에 보고 계신 게 시속 56km로 달렸을 때의 자동차의 모습인데요. 실제 테스트 결과의 차량의 모습을 바로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충돌 시 발생하는 충격은 이렇게 내부 부품들이 다 안쪽으로 조금씩 밀려 들어가면서 운전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개발하고 있는 수소 차량의 간단한 설계 과정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다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감히 결과만 잠깐 말씀드리자면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게 그 샘플 1세의 차량인데요.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이 숨겨져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현대자동차의 미래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코너인데요. 모터쇼에서도 간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데 분명하게 여러가지 기능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 목표를 하고 있는 포커스가 완전 자율주행과 시간 이 두 가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를 운전석에서 해방시키는 것으로 그 시간에 회의나 쇼핑 같은 간단한 업무들을 진행하면서 궁극적으로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LED는 현대자동차의 센서에 관련된 부분인데 실험실에서는 이 LED에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LED가 알아서 자동으로 사람을 피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오시면 현대의 디자인에 관련한 부스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여기가 인상에 많이 남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닥에 올라오는 기둥들을 하나하나 점으로 모아서 현대자동차가 그리는 디자인에 관련한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도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짧은 한국 귀국을 마치고 무사히 다시 일본에 돌아왔는데 여러분들도 주말 재밌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